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애드포스트, 기자단. 여기 이제 뭐 원고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체험단 하면서도 또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서포터즈도 있고, 브랜딩 블로그.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내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누적시켜서, 이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마케팅의 일종이겠죠. 그리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제 장기 단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장기 단기 딱 나누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다음날 들어오는데 이거는 저는 장기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글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애드포스트는 점점 증가해요. 혹시 여기서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애드포스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보통 점점 쌓이다 보면 더 많이 쌓이고 어 점점 조금씩 늘어나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어떻게든 해서 조금씩 늘어나면 글이 많이 쌓이고 또 그 글에서 효자글이 분명히 한두 개씩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기자단. 이게 이제 좀 단기. 왜냐면은 내가 오늘 글 하나를 쓰면은, 어, 다음날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거죠. 요거도 약간 단기적인 거. 체험단. 내가 오늘 선정이 되면은 다음날 가서 아니면 이번 주에 뭔가를 하고 또 받아올 수 있는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로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공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공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단기 다 포함되어 있고 마케팅은 단기. 이것도 단기, 장기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돈을 번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디를 생각을 하시냐면 이 애드포스트와 그다음에 브랜딩 블로그만 너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블로그로 수익을 올린다고 많이 자랑하는 분들 보면은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꽂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그냥 가서 뭔가 제품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지출적인 약간 지출 방어에 좀 이게 커요. 경험해 보시는 분은 다 알고 있죠?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블로그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출 방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브랜딩 블로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좀 키웠을 때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장기적이에요. 브랜딩 블로그를 봤을 때. 근데 희망적인 걸 하나 이제 알려드리자면 브랜딩 블로그가 예전에는 무조건 한 가지 주제로 많이 쓰고 막 1년, 2년 이렇게 걸렸어요. 뭔가 효과를 내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떼놓고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브랜딩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은 글을 쌓아야 되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했냐면 예전에는 최적, 준최적에 따라서 노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적, 준최적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적이어야 어, 노출도 잘 되고 또 최적이어야 또 뭐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최적화 블로그를 선호를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글을 한 가지 주제로 좀 적당히만 쌓으면 노출이 좀 잘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이상 글을 쌓아야 됐다면 지금은 한 1개월, 2개월만 쌓아도 해당 분야로 노출이 더 잘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브랜딩 블로그를 하기에 훨씬 좋은 시기가 온 거죠. 이걸 어떻게 지금 옛날 차이가 있냐면 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필라테스 요가 차이를 하자면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최적 중에서도 지수가 높은 사람들 1, 2, 3, 4 순서대로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기자단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기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무조건 섭외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최적화 지수 높은 사람을 섭외해서 기자단을 하는 게요. 체험단을 하거나. 그런데 요즘에 결과를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이거야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이제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해준 사람이고, 보면은 당연히 이 글에 대한 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할게요. 근데,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 가지 주제로서 이제 주제를 쌓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스포츠 블로그. 한마디로 운동에 관한 블로그죠. 운동하는 날 공식 블로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피트니스 3본. 필라테스 요가 차이인데, 피트니스 3본 글이 올라와 있고, 마음을 담은 필라테스라는 블로그가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은 옛날은 말 그대로 그냥 최적화. 한마디로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글을 쓰던 내가 요리를 막 하던 블로그인데 지수가 높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나 필라테스 오픈했는데 너 글 하나만 써줄래? 하면은 그 사람이 글을 써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최적화라 그래도 어, 그러니까 너 최적화 블로그인데 나 지금 이제 그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한테 나 필라테스 오픈했는데 그 글 하나만 써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리를 하던 사람한테 느닷없이 필라테스 글을 써달라 그러면 노출이 거의 안 돼요. 예전에는 이런 스마트 블록이 없을 때는 그냥 뷰탭이잖아요.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때 무조건 지수 높은 사람들이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라테스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했다 하면 당연하게도 최적, 준최적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블로그 하나 개설해서 필라테스와 관련된 글을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마트 블록에도 노출이 잘 되고 여기저기 노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과 다르게 블로그 하나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얻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로그 하나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 운영하는 돈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글 하나 써달라고 기자단을 하게 되면은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자단도 굉장히 활발했고 내가 블로그에서 뭐 대략적인 뭐 지수만 어느 정도 높인다면 요리뿐만 아니라 뭐 운동, 뭐 건강, 다양한 분야의 기자단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기자단도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기자단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블로그 개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기도 하지만 기자단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노출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나 기자단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관련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아예 업체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제일 좋은 이제 돈 벌 수 있는 이제 마케터. 한마디로 이런 기자단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블로그 글을 쓰게 되면 언제 한 건 써가지고 2만 원, 3만 원 해서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대행 블로그를 따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마케터가 되기 쉽다는 게 바로 요즘에 이런 강의도 많아요. 이 추세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동네 주변을 둘러보면은 필라테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각종 한의원, 의원, 뭐 에스테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어 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필라테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적어도 파워링크에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특히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뭐 그렇지만 플레이스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문의 같은 게 있어요. 그 문의에다가 여러분들이 왜 요즘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고 내가 그걸 해주겠다라는 걸 쓰면 돼요. 한번 나를 어필하면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브랜딩 블로그를 이제 많이 운영하는데 예전에는 기자단 할 바에 기자단을 했지만 요즘에 추세는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하면 뭐 기자단을 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글이 노출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는 게 낫다. 근데 블로그 운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그 블로그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블로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마를 받냐면 업체에서는 블로그 대행 해준다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내가 한 30만 원에 운영을 해주겠다. 혹은 40만 원에 운영을 해주겠다. 한 달에 글 10개 써주고 키워드를 잡아서 글 써주겠다고 내가 블로그 해주겠다 하면은 어
생각보다 응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따와도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게 장점이 뭐냐? 한 달하고 그치지 않아요. 보통 한 달에 글 10개 이상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 노출이 잘 돼요. 요즘 추세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계속 하게 돼요. 그럼 계속 하게 되면 어떠죠? 나는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꾸준히 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한 세개를 운영을 해봐요. 한 달에 9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이는 비용은 뭐가 있죠? 비용 자체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말했죠. 필라테스를 검색을 해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여기 뭐 맵 이렇게 나오고 플레이스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맵 플레이스 나오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럼 문의에다가 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 블로그 이것저것 대행을 하고 있고 블로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노출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체험단 하는 것보다는 기자단 하는 것보다 이런 브랜딩 블로그 한마디로 자기만의 블로그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데다가 보내세요. 사진으로 보내도 되고 뭐 만들어서 보내도 돼요. 다양하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하루에 몇 개씩 보낼 수 있겠어요.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혹시 스팸에 걸릴 수 있으니까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도 뭐 여러분만의 이제 뭐 마케터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지금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하면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럼 톡톡들이 있죠. 톡톡 톡톡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료를. 그럼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블로그 운영을 해줄 수 있다. 30만 원에 한 달에 운영을 해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바로 뭐 많이 따올 수 있어요. 그쵸? 뷰티 같은 경우도 요즘에 건강, 뷰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뷰티 관련된 게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 평택 여드름 관리? 그럼 여기 뭐 여드름 관리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블로그는 안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지금 노출이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미용실 후기 이건 카페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에스테틱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여드름 관리, 피부 관리 이러면은 여기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인기글 보면은 아까 이 사람들 보면 아까 그거던데 음, 피부 관리 종류가 뭐가 있죠?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에스테틱. 미백. 예. 미백 하니까 이거 미백 관련돼서 치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건데 이거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미백을 했는데 치과가 나오고 치과가 나오고 여긴 또 왁싱이네요. 그 다음에 또 치과가 나오고 이걸 보면은 브랜딩 블로그 어쨌든 노출이 더 우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 심한 거는 평택 미니 타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타투 관련된 게 다 타투예요. 타투, 타투, 이건 아니지만 타투, 타투. 그쵸? 그러면은 타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자단을 해야 될까요? 체험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블로그 하나를 대행을 맡겨야 될까요?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자단이 옛날처럼 체험단에 이런 게 효과가 사실 적어요. 무조건 브랜드와 관련된 하나를 운영을 해야 돼요. 노출을 훨씬 잘 시켜주는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브랜딩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평택 미니 타투에 이 타투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어, 이런 사람들이 글을 훨씬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로그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자단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블로그를 하나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어, 다양하게
기자단을 하고 체험단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좋다. 하지만 지금은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톡톡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타투 검색을 했을 때 형태 그럼 타투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던 문자를 하던 톡톡을 하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케터인데 블로그를 운영해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 뭐 한 달에 30만 원인데 글 30개 써주면 하나에 3만 원 꼴인데 기재단 하나 블로그 운영 하나 상관없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된 블로그는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나중에 이제 10개라고 쓰면은 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대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요즘의 추세가 왜 이렇게 바뀌냐면, 마케터, 브랜딩 블로그, 최적, 중최적 상관없고, 해당된 글로만 많이 쌓다 보면은 노출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아시겠죠? 마케터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브랜딩 블로그를 많이 운영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로 글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뭐 기자단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씩 운영을 하다 보면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고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어쨌든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거, 너무 단발적인 거예요. 어떻게 단발적이냐? 기자단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영업적인 양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100건, 200건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뭐 한 40건, 50건 나오는 게 업체를 통해서 나오는 게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 당연히 체험단 같은 거는 많이 잘하고 싶다, 뭐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냥 방문자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써요. 방문자 같은 거 써가지고 방문자 뻥튀기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체험단 진짜 하고 싶은 만큼 한가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화의 가장 지름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자는 좀 붙이고. 그래서 요즘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맛집 블로그를, 진짜 계속 쌓는다 그러면은 맛집 블로그 노출이 정말 잘 되거든요. 맛집만 쌓으니까. 그러면은 맛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그게 많아요.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도 은근 많이 들어오고 기자단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노출도 잘 되고 노출이 잘 되면 또 당연히 또 수익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분야를 기자단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단도 분야를 나눠서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마케터에 대해서 또 하나를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연결고리냐면 어떻게 보면 더 단기예요. 내가 이런 데 영업을 해서 요즘에 플레이스가 정말 중요한 게 혹시 아세요? 어, 네이버 큐. 네, 이겁니다. 혹시 이거 이거 왜 대기명단이지? 이거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하고 계신 분 있나요? 네이버 큐. 이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이버 큐? 그러니까 그 GPT처럼 여기다가 명령어를 검색하는 건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잘 몰랐어요? 이게 지금 신청한 사람들한테 대기 명단을 하고 하루 정도 되면은 뭐 쓰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특히나 이게 네이버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하냐면 플레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택 맛집 찾아줘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맛집 보고 맛집
뭐 검색 결과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 개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플레이스 추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네이버 가가지고 선택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군자 대한곱창, 교토하루, 할러하우디, 평택본점. 평택 맛집을 검색을 하잖아요. 광고를 제외하고 군자 대한곱창, 평택역전, 교토하루, 할러하우디, 평택본점. 이게 답변을 네이버에서는 지금 이런 글들을 긁어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긁어온다는 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진짜 찐맛집이라고 올렸는데 그거를 글을 가지고 올 수 없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에 뜬 상황 정보를 가지고 그쵸?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가지고 요게 플레이스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황. 네이버 이제 네이버에 등록된 지금 그래서 뭔가를 알려달라 그러면 플레이스 기반으로 말을 해줘요. 답변을 해줘요. 네이버에서 뭔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 추천이지만 어쨌든 플레이스 기반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봤을 때 어, 뭐 맛집 추천, 맛집 리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플레이스가 기반이에요. 그러면은 플레이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뭘 하든 플레이스에 올라와야 네이버에서 추천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평택 같은 경우에 아까 예를 들면 평택 200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도 검색해 볼까요? 평택 200 200 잘하는 200 잘하는 곳 알려줘. 200이라고 해서 화이트닝이라고 해볼까요? 잘는 곳이라고 했네요. 잘하는 곳이라고 했네요. 잘못 검색해도. 자, 보세요. 1, 2, 3, 4번 한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평택 화이트닝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지도 안 나오네. 여기 지도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평택 화이트닝. 음, 잠시만요. 플레이스가 이거 어디 있을 텐데. 볼까? 여기 검색어가 뭐로 나왔죠? 피부관리, 평택 피부관리. 이걸 한번 찾아드릴게요. 저 즉흥으로 하는 거라서. 플레이스를 어떻게 나오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딴 게 안 나오네. 음, 화이트닝 잘하는 거? 평택 피부관리실? 바디 브라운. 바디 브라운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어, 이게 플레이스 기반으로 나와요. 전부 다. 제가 지금 찾았던 거 전부 다. 이거 지금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 아까 봤던 거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 나오는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긁어 모을 때는 무조건 다 이걸로 나와요. 플레이스 기반으로. 그래서 플레이스 관련된 기반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그냥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걸 해보기 위해서 가게도 운영을 해보고 매출 차이를 느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 마케팅을 했을 때 다른 거는 별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고 플레이스 마케팅이 시작됐을 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비교해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주말에 350만 원을 팔았고 그 다음에 480만 원을 팔았고 그 다음 주에는 730만 원을 팔았어요. 실제 매출이고 플레이스가 언제 노출이 됐냐면 7월 9일에 가게를 오픈하고 7월 15일에 작은 키워드가 플레이스가 노출이 됐어요. 플레이스 노출이 됐다는 거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이제 플레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키워드가 노출이 됐고 15일부터 예. 그래서 300만 원이 된 거고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큰 키워드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가 1페이지가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400, 700 이렇게 이제 매출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플레이스가 지금 현재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근데 이걸 그럼 내가 이걸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마케터가 된다는 거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이거는 어차피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서 사람들을 따올 수 있다면 그냥 한마디로 이거 마케팅에 대해서 플레이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 금액적인 게 되게 커요. 어느 정도냐면 한 건에 보통 한 달 관리를 하는데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1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전문 업체한테 넘겨주면 한 15%에서 20%를 줘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하는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시키거든요, 요즘에. 내가 체험단을 하러 갔어요. 체험단 하러 가서 음식점을 가잖아요. 사장님 요즘 플레이스 마케팅이 유명한데 그 해보실 생각 없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걸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자료를 가지고 플레이스 마케팅에서 이런 효과를 거둔다더라. 한번 해보세요라면 업체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고 오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플레이스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크몽에 찾아서 예, 뭐 카톡으로 요청해 주세요. 네. 그럼 이 자료를 드려요, 제가.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레이스 마케팅을 하면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좀 효과가 좋다더라. 그리고 플레이스 마케팅을 하면은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실제 매출을 보여드리니까 그런 업체들이 되게 호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이거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이 플레이스를 하면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중간에서 한마디로 이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한마디로 뭐 자본금도 필요 없고 뭐도 없이 그냥 체험단 하러 가면서 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 플레이스 마케팅이 유명한데 이거 자료 보시고 해볼 생각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연락이 오죠. 아, 그러면은 관심 있으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겠다. 아니면은 우리 가진 내가 아는 회사를 연결해 드리겠다 하고 성사가 되면은 성사가 된 업체에서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해줘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버는 분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한 분이 자기는 플레이스 마케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핫한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강남 맛집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뭐 자료 쫙 뿌리면서 연락이 진짜 많이 요 플레이스에 그 어떤 사람은 플레이스를 골라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평택 맛 아무나 평택이잖아요. 평택 맛집 가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야 되냐? 체험단은 이미 이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체험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분들 이렇게 플레이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많아요. 이걸 돈을 주고 올려야 되는데 돈을 한 번 돈 주고 여기에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거를 진짜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일단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감질만 나요. 왜냐면 조금만 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첫 페이지에. 그 이 사람들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다는 거는 이미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플레이스 마케팅을 하면 아, 돈이 조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람 진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많아요. 플레이스 마케팅에.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을 검색해가지고 사장님 뭐 관심 있으세요? 진짜 많이 상담 받아보고 싶어 할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저희 지금 와이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지역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성 맛집 골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딱 내려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톡톡 돼 있는 데 있어요. 딱 눌러보면은 여기 톡톡 같은 데 있잖아요. 톡톡 같은 데 남기는 거예요. 이 광고하고 있는 사람도 톡톡에 남겨요. 그리고 또 더 쉬운 거는 뭐 필라테스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톡톡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좀 좋은 게 맛집은 금액 자체가 되게 비싸고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은 시작 단가가 조금 낮아요. 그럼 이런 데 두 번째 가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진짜 금방 올라가거든요. 톡톡톡톡톡톡 있죠. 이런 필라테스에 대해서 플레이스 광고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죠? 관심 있으면 그냥 연결만 해주면 돼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연결되고 나서 절대 수수료를 안 줄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한지 안 한지는 알잖아요. 전화만 한 통화 해보다 플레이스 시작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중간에 수수료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군데만 하루에 한 100군데 보내고 한 군데만 성사가 돼도 30만 원씩 버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블로그 글 열심히 써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약간 좀 지나간 얘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면서 수수료도 받고 마케터가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블로그 수익을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하나 드릴 테니까 영업을 하세요. 더 진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더 뭐 자료를 나눠드릴 수 있지만, 잠시만요. 예. 이게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주변에 해도 돼요. 예. 그래서 하면 되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소리 잘, 소리 안 들리, 소리 들리세요? 아, 네네. 이게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너무 장기적으로 걸리진 않아요. 수익화를 한다는 게. 그리고 뭐 체험단이랑 이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블로그, 뭐와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를 키워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로 절대 비추드리는 수익화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뭐 CPA, CPC처럼 누르면은 이제 뭐 돈이 쌓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런 것도 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죽어요. 잘 죽는다는 말은 저품질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키웠을 때 이거 저품을 각오하고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땐 저는 없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 절대 제 생각에는 좀 완전 비추드리는 거고 어쨌든 블로그를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명확한 게 한 가지 주제로서 성장을 시켜 나가다 보면은 예전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내 블로그만 키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블로그로 진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 블로그를 대행해주고 키워주는 걸 어쨌든 나는 블로그를 배운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배운 입장이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대행을 해주고 키워주고 한 달에 글 10개 써주고 30만 원 받는 거면 글 하나 쓰고 3만 원이에요. 3일에 글 하나 쓰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이 되는 거고 어쨌든 3만 원이니까 블로그 관리를 세 개를 맡으면 매일 하나씩 글 쓰면은 하루에 3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근데 글 하나 쓰는데 뭐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관심이 없던 분야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점점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식도 쌓이고 하면은 점점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한 번 쓸 때마다 어, 한 번 쓸 때마다 점점 시간도 단축되고 하루에 쓸 수 있는 글 양도 늘어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은 어, 점점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글 두 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6만 원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더 늘려나갈 수 있고 그 사이에 기자단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자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글 간단하게 쓰고 또 1, 2만 원 더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점점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영업해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분야라면 제가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플레이스 관련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다 연결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배웠으니까 블로그를 왜 해야 되고 왜 이제 브랜딩 블로그를 좀 더 가치를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업체한테. 그냥 무조건 블로그 하세요가 아니라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래서 블로그를 해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 잡는 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면은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금방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예, 업체 블로그를 인플루언서 만든다는 자체는 힘듭니다. 왜냐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걸 배제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그런 걸 봤을 때 굳이 업체 블로그로 굳이 인플루언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뭐 업체 블로그를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필라테스를 하는데 필라테스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쓰게 되면은 뭐 물론 인플루언서 되는데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 대행하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업체 글만 100% 쓴다고 이게 어, 잘 될까요? 안 그래요. 정보와 홍보를 적절하게 좀 조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제 평택 예를 들어서 선불폰 이런 거 하면 블로그 한번 볼까요? 메이플 통신, 친절한 모바일, 뭐 여의 선불폰, 엔텔레콤, 메이플 통신 전부 통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선불폰 같은 경우에 기자들은 하면은 글이 뜰까요? 절대 안 떠요. 내가 만약에 선불폰 장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브랜드 블로그 아니고 전부 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어떨까요? 이런 글만 썼더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불폰이잖아요. 뭐 순천, 화성, 강릉, 광교 번갈아 가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 물론 쓰는 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접품 안 걸리게. 아니면 접품을 각오하고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바꿀 각오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접품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오, 이건 뭐 개통 후기 글만 해도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이건 업체에 등록돼 있나? 음,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면 블로그가 덜 죽어요. 블로그 아시죠? 이런 거 할 때 사업자를,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자 정보하는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보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사업자 정보 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플로 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블로그를 사업자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 죽으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블로그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까지는 했고, 이제 질문 있으면은 다 해주세요. 블로그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뭐라고 검색했지? 평택 피부 관리라고 검색하니까 아까 똑같이 나오죠. 로즈 아트 스킨. 이거 딱 세 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 이게 처음 아예 사업자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여기다가 어, 평택 좋은 호텔 찾아줘. 라마다 웨스턴 더포힐스 호텔 한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검색하듯이 있잖아요. 평택 호텔 추천. 라마다 웨스턴 더포힐스 똑같죠? 브랜딩 회사 블로그 의뢰를 받았으면 이게 이제 처음엔 그래요. 내가 잘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예. 그런데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처음 글 쓸 때 아마 한 달만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한 달 하면은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없었던 글이거나 아니 이 글을 좀 약간 중복적으로 좀
섞어서 글을 쓰면 되거든요. 어쨌든 한 달만 좀 제대로 블로그 운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운영하기가 정말 쉬워요. 또 궁금하신 거 뭐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예, 뭐 전자상거래 사업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블로그 같은 거 이제 브랜딩 블로그를 할 때 사업자를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설정인가? 음, 그다음에 블로그 가입 단계에서 사업자로 가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 달에 10개 기본으로 더 많이 쓰면 좋아요. 정보성을 많이 쓰면 좋아요. 10개잖아요. 10개 중에 뭐 홍보성은 일주일에 하나. 그럼 나머지는 다 정보성으로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 필라테스는 필라테스가 좋은 점, 남자에게 좋은 점, 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근데 홍보성은 하나. 그러면 대신 정보를 더 많이 쓰면 당연히 더 좋겠죠. 이 Q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는 건 굳이 사업자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뭐 그냥 사업자가 그냥 여기 만드셔도 되는데 뭐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연결하는 거라서 세금 계산서를 끊을 거면 필요한데 굳이 안 끊을 거면 필요도 없어요. 뭐 Q 때문에 글쎄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블로그 건강 블로그가 죽는다 이런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다 검색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이거는 여러분 GPT 같은 경우에 한때 열풍 확 불었잖아요. 지금 GPT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여러분 중에 GPT 가지고 지금 뭐 검색하는 분 있어요? 큐가 메인 상단으로 와도 뭐 글쎄요. 네. 그래도 뭐 아까 큐가 어딨죠? 이게 오나 아마 겹쳐지겠죠. 이게. 그럼 평택 맛집.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여기서 검색할 거 아닌가요? 평택 맛집이라고 이렇게. 훨씬 빠른데?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뭔가 지식을 찾기 위해서 쓰지 이거는 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 서비스라 여기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쪽에만 되더라고요,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뭐 대기 명단 받아서 하고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 같은 경우에 뭐 이것저것 뭐 블로그와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은 혼자 세팅하는 건 어려워. 그 돈을 200만 원을 다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업체에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220만 원을 가져와서 내가 한 3, 4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그거를 업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세팅은 절대 플레이스 마케팅은 혼자 못합니다. 저도 저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플레이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세팅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다양하게. 예, 또 궁금하신 분 있을까요? 블로그 이제 트렌드나 뭐 이런 거 얘기해주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뭐한 가지 주제를 쓰는 블로그에 대해서 우대를 훨씬 많이 해줘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블로그 주제와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주제와 상관없이 일단 글 많이 쓰는 사람들의 글을 노출을 많이 시켜줬다가 최적화가 맞냐? 요즘 이제 최적화 의미도 좀 그런 게 최적화가 물론 좋기는 좋죠. 뭐 여러 분야에서 노출이 더 잘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적화가 잡불이다. 그럼 생각보다 오래 못 가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잡불이면. 근데 다양한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쓰면은 최적화 블로그보다 준최적화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문자가 빠지는 거는 네이버의 검색이 뭐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뉴스라든지 이제 키워드 배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큐를 검색했는데 이런 게 나오고 네이버 통합 검색이 나오고 뭐 뉴스가 나오고 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거 눌러보는 사람이 좀 적겠죠. 그런데 어 음, 바로 뷰 탭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검색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키워드에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뭐 키워드가 나오고 그 밑에 뷰 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거의 조회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예전에는 뭔가를 검색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는 이제 유입자가 점점 많아졌는데 지금은 뭔가 하나가 여기 무조건 나와요. 지금 여기 인플루언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평택 아이야 가볼 만한 이렇게 검색하면 플레이스가 또 먼저 나오고 이제 뭐 외부 사이트에다가 뷰 탭이 밑에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내려다보면은 좀 누르는 게 좀 적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검색하면은 이렇게 뷰가가 진짜 먼저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옛날부터 조회수가 좀 높았는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요게 뭔가 한두 개씩 나오면서 조금 좀 조회수가 좀 덜한 편이긴 해요. 지금 별생그루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넓은 주제보다 점점 좁힌 주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로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제주 JW 메리어트 검색을 했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행 블로그겠지만, 여기 보면 뭐 호텔스닷컴, 여기 플랜 B가 있는 레저 커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행 블로그임에도 호텔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다루던 사람이에요. 이쪽에 대한 지수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숙소 같은 거 검색하면 이 사람이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 JW 메리어트 검색어가 나오죠. 서울 오션 팰리스. 여기 플랜 B가 또 나오죠. 제주뿐만 아니라 숙소 쪽으로 이분이 특화돼서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분야에서도 그 카테고리를 점점 좁혀 나가면은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회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노출이 잘 돼요. 해외여행이냐, 국내 여행이냐. 최상위권을 빼고는 중간에 해외여행만 쓰던 분이 국내 여행 갑자기 쓰면은 잘 안 돼요. 국내 여행을 막 쓰던 분이 어쩌다 한번 해외여행 갔다고 그걸 쓰게 되면 해외여행이 노출이 잘 되냐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제주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제주도 여행 와가지고 쓰면 생각보다 노출이 잘 안 돼요. 그 제가 제주도에 최근에 갔다 오면서 제주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했더니 제주 리너님 글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주 리너님 글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확실히 그 제주도에 특화돼서 글을 쓰면은 뭐 키워드 중복 현상이 많다 이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검색하니까 제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던데요. 그 다음에 그 유찬 요한 아빠님인가? 그분 글도 생각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박스권을 탈출하려면 혹시 하루에 글을 몇 개씩 쓰고 계세요? 그럼 두 개씩 써보세요. 예,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는 글이 많이 늘어나면 좀 많이 좀 됩니다. 가장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요, 이게 1포의 기준은 약간 이 네이버가 정말 신기한 게 1포의 기준은 좀 유지의 개념이 커요. 2포하다 1포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박스권을 거의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두 개 쓰면은 박스권이라는 건 이제 하루에 방문자가 써도 안 써도 500명이 쭉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 글은 계속 쓰는 것 같은데 계속 방문자가 1000명인 거예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하루에 뭐 1.5개라든지 2개라든지 쓰게 되면은 지금 내가 쓰는 글보다 많이 쓰게 되면은 무조건 돼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 블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 블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박스권을 조금 더, 좀 더 탈출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스마트 블럭을 좀 잘 잡아도 탈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주에 갔다 왔어요. 뭐 공주 공산성이라는 데를 갔다 오면 공산성에 대해서 글을 쓸 거면 공산성에 대해서 우선 검색을 합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산성에 대해서 예, 박스권이 그냥 평균 방부자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냥 꽉 갇힌 거.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어, 여행 인플루언서 제외하고 입장료. 한마디로 공산성 글을 쓰면서 입장료를 쓰면 좋다는 거예요. 키워드에. 공주, 공산성 입장료 이렇게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입장료네요. 어쨌든, 스마트 블록에 노출이 되고 싶으면은, 어, 공산성을 쓰면서 입장료라는 키워드를 무조건 넣는 게 유리해요. 침수. 이게 왜 침수가 언제 되죠? 아, 이거 그 예전에 침수됐지. 그러고 나서, 여기 없다. 그럼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써야 될 것 같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공산성을 쓸 때 입장료, 주차, 야경, 입장료, 뭐 공산성, 뭐 호텔, 코스, 주차장 여기서 골라서 쓰면 돼요. 그럼 스마트 블록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예, 올리그레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맛집 글을 주로 올리다가 경쟁을 올리면 당연히 블로그 지수가 그 뭐지 경제와 관련된 지수는 얼마 안 쌓여있잖아요.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를 따라갔다면 지금은 쌓이는 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블로그에 어, 맛집 글이 많이 쌓여 있다면 맛집 지수가 높은 거고, 네. 경제 글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경제 지수가 높은 거예요. 블로그 전체 지수가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카테고리 지수예요. 이럴 때는 그냥 맛집 여행으로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다 경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1%도 꾸준히 오래 하면 뚫려요, 당연히. 박스권은. 어쨌든 꾸준히 오래 하면 뚫려요. 잡불의 단점이 뭐냐면 잡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주제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제를 썼는데 요게 이제 사람 방문자가 많이 몰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점점 쓰다 보면은 이 글이 과거 글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쓰는 글이 전혀 내가 좀 인기 없는 카테고리의 글을 쓰거나 하면 당연히 방문자가 이전의 방문자가 빠지니까 새로 유입되는 방문자가 좀 적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한 가지 주제를 글을 쭉 쓰면 빠지는 만큼 다시 거의 보충이 돼요. 지수가. 그리고 방문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가 더 쉽고 점점 점점 갈수록 조금 더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건 너무 그렇잖아요. 경제 블로그 키우시다면 경제 블로그 하나를 파는 게 낫지. 여행 블로그 하는데 거기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국내 여행, 해외여행은 굳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나눠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상담은 아직도 진행하고요. 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4일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또 할 시기가 왔네요. 제 주말 통해서 스케줄표 한번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상담하도록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인풀 도전할 때 방문자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냥 옵션 수준으로 지금 지나갔어요. 방문자 프로그램을 쓴다고 인풀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고, 뭐, 그 방문자를 쓴다고 또 인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언급하는 게, 제 생각에 한 번씩 언급하기보다는, 뭐, 언급해도 그거 틀린 방법이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여기서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 반복하는 게 낫지. 예. 물론 하나씩 썼다가 약한 키워드는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하나씩 다 쓸 필요는 있을까요? 네. 이게 여행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있으면 네, 상위 노출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거 어디까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일부러 음, 야구에 대해서 어디였죠? 이게 어디까지 확인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이게 Q라는 게 제가 맛집이나 이런 거 검색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빈약하네요. 네. 전 기록을 하면은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빈약하네요. 혹시 질문이 더 없으세요? 오늘 아무래도 뭐 축구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적게 오나요? 어, 이게 토픽은 그냥 모아가지고 발행하세요. 이게 나오는 칸이 적으니까 토픽은 지금 하시면 노출의 왕 진짜 유리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벌써 승리했다고 나오네요.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그게요. 모먼트는 블로그랑 전혀 다른 거예요. 모멘트만 하면은 어 모먼트만 하면 그 모멘트대로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만 하시면 되는데 뭐 블로그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냥 나의 SNS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좀 말할까요? 축구 결승이 10월 9일 폐막이 10월 8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10월 7일 토요일인데 이거 엉망이네요, 엉망. 이거는 별생그루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어 그냥 그거예요. 한마디로 업주 마음이에요. 뷰탭을 선호하는 사람은 뷰탭 떴을 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 떴을 때 선호하는 사람은 스마트 블록 떴을 때 해주고
그거는 업체의 마음이에요. 예, 하기 전에 근데 검색을 좀 해봐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스마트 블록에 뜨겠다, 아니면 뷰테오에 뜨겠다, 이걸 좀 잘 하고 하시는 게 좋죠. 스마트 블록은 변경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어, 뭐 베트남 나트랑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은, 여기 인기 있잖아요. 날씨, 여행 경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쓰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스마트 블록에 노출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그리고, 어, 평택, 어, 아이와. 했을 때 나오는 걸 때 평택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아이와, 아이와 실내. 이 키워드를 살려서 쓰면 되는 거고요. 인기 주제에 대해서 따라서 이 키워드를 넣어서 쓰면은, 네, 스마트 블록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홍보 포스팅. 참 이게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어, 제가,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해진 바가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요. 이제 보통 얼마로 책정돼 있냐, 회사에 책정된 거 알려주면, 그냥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딱 제안이 왔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하고, 아니면 너무 적다 하면은 반대로 이제 이 정도는 돈 달라고 얘기하고, 먼저 제안이 이제 하라 그랬을 때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알려달라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의중을 가장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역제안할 때 보통 회사에 책정된 내규가 있으면 그걸 알려달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면 되고, 너무 적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편차가 더 커요. 블로그보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기가 얼마냐 그러면 50, 80, 심지어 10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만 원이면 그냥 당연히 거절하면 되겠죠. 근데 50만 원이면 뭐 좀 아쉽지만 뭐 그냥 수락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8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냥 바로 땡큐. 거기서 더 받기 위해서 뭐 20만 원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일단 지금 이거는 뭔가 좀 질문이 있잖아요. 이미지 중복을 피하려고 메모장에는 이미지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 메모장에 넣어서 붙여넣기 한다는 건 보통 어떤 일이냐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평택 대출, 평택, 뭐 대환 대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보세요. 메모장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왜 간단하냐면 블로그에 원고를 받을 때 보통 워드로 받게 되거든요. 근데 붙여넣기 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자단 같은 경우에. 근데 이 글을 어, 이미지로 인식을 안 하게 하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락을 피하기 이미지 인식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전에 신누락 피하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뭐 사실 신누락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반복을 싫어해요, 반복을. 그럼 계속 그 이미지만 숨겨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희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근데 이거를 네이버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원고에서 붙이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키워드가 이렇게 내 블로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기하게도 이거를 메모장에다가 붙이면 나와요. 그래서 메모장에 한번 옮겼다가 여기다 다시 붙여넣기를 아니 메모장에 한번 했다가 이게 앞에 글 때문에 그러네요. 예, 메모장에 한번 넣었다 붙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 메모장에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어, 이 창을 음, 요즘에는 이걸 잘 안 써가지고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미지를 집어 넣잖아요. 라이브러리 한마디로 등록이 안 되게 쓴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이걸 너무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예, 라이브러리에 뜨지가 않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대표 사진 지정을 못 해요. 이게 컨디션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건 사진 수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그림 라이브러리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미지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중복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사진 써야 되고 여기 사진 써야 되면 중복을 피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요즘에는 예전에 신노락을 필요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예전에 수업 들었던 분 중에 꽃띠아님인가? 이분 글을 보면은 지금 최적화 블로그인데 어, 맨 마지막인가?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최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이거를 그냥 꾸준히 하면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꼬아서 하면은 뭐 지금 당장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최적화 블록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크죠. 아무래도 이게 반복을 한다는 자체가 썩 링크가 이게 벌써부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뭐 네이버 링크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링크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따라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큰 상관이 없지만 뭔가 로직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확 뒤집어지면은 좋지 않아요. 지금 이거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저품이란다. 저품은 아니고 최적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적 1이면은 딴 걸로 봤을 때는 최적과 준최적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단계네요. 이게 썩 물론 여기에서는 블로그 연구소에서는 최적으로 잡히지만 다른 데서는 최적으로 안 잡힐 거예요. 그 지금 딴 거를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쓰질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음, 지금 제주 리나님이 어떻게 되죠? 블로그 주소가? 지금 블로그 지수 봐드리면 여기 다 봐달라 그래서 일단 한 세 개 정도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개 정도만 예. 준체 5네요. 준체 5, 5.5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이 정도면 노출에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야로 더 쓴다면 지금 보면 최적 3이잖아요. 제주 리나님 같은 경우에 아까보다 블로그 품질 훨씬 좋다는 이게 진짜 최적화 블로그예요. 거기다 최적 3이니까 지금 노출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은 어디든 노출이 굉장히 잘 되겠죠. 이게 계속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어벨 회원님 여기 있는 데까지만요. 네, 준최적 6인데 최적 1 글도 있고 준체적 6에서 최적 1 어쨌든 노출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뭐 노출 상태도 좋고 웬만하면 건강 쪽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다 노출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을까요? 한 세 개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없을까요? 혹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나요? 축제 포스팅 뭐 어떤 거죠? 그게? 축제가 혹시 그 혹시 그 축제인가? 불꽃 축제인가?
아, 뭐 그런 거는 한두 번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뭐 포스팅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 예, 당연히 네이버에서 우선하는 거는, 어, 직접 경험하고 올리는 정보를 약간 우선시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키워드 선점하려고 쓰는 경우에 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썼는데 다음에 글을 썼는데 정작 내가 써야 될 좋은 글이 그 밑으로 파묻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불택이요? 요즘에도 오죠. 그 뭐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그런 거라고 할까요? 혹은 그냥 해요, 그냥. 아, 뭐 그냥 안 해도 쓰면 나중은 뭐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 뭐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니까 쓰고 나면은 그래도 아, 내가 뭐 오늘 했다 약간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 한 몇 번 있으면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천천히 극복이 된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없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받아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오랜만에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어, 오늘 강의 영상은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11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단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또 단톡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